위대한 리더십은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는 리더들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 더 인터뷰. 안녕하세요, 홍수민입니다. 우리는 종종 소신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소신이 자신이 몸담았던 집단을 향하고 정치적 고향을 등져야 하는 대가를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국민추천 인재로 보수의 심장부 울산에서 당선됐지만 12.3 비상기업 사태를 거치며 배신자라는 낙인을 감수하며 당론을 거부했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의원. 오늘의 주인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프로그램이 네. 빛나는 것 같아요. 네. 제 머리가 빛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럼 저희 첫 번째 질문부터 지역구 관련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울산 남부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게 있는데 바로 문수로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신가요? 네, 우리 울산 남구의 문수로는 울산 남구 중심을 가로지르는 중심된 길입니다. 지금도 참 많이 막혀요. 다니기 참 힘든 길인데 문제는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울산이 지금 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곧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더 막히겠죠, 당연히. 그 문수로 길로 트램이 진행하게 되니까 다 길을 막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문수로 인근에 지금도 밀집 지역인데 주상복합 허가가 과밀하게 나서 이 다 신축이 되고 입주하게 되면은 더 막히겠죠. 그러면 거의 교통 마비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우회도로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필요성은 있지만 추진하는 과정이 또 쉽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고 여러 가지 또 거쳐야 될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련된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국토교통부 또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를 했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다 형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수로 우회도로 사업에 관해서는 향후 차질 없이 곧 공식화되어서 사업이 탄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저는 잘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에는 예산정책협의회가 있었는데 네네. 여당인 의원님께서는 불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예산결산특위위원으로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발벗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당일 또 일정이 겹쳐서 생긴 일이고요. 크게 의미부여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닙니다. 네, 걱정 없이 네. 큰 의미는 없었다라는 네네. 말씀 전해주셨고요. 1호 법안이 공무원 관련된 법안이었는데 네. 이처럼 의원님께서는 공무원 처우 개선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공직에 있는 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직자들은 자기 개인 욕심이 아니라 정말 국민께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그 이익을 먼저 해서 움직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익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공직자들에게 충분한 처우를 해줘야만 가능한 겁니다.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헌신한 자들을 국가가 보훈하지 않고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면 또 고생한 만큼 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오로지 희생만 강요한다면 유능한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오지 아니려 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같이 요구하는 겁니다. 공직자로서 국민을 받드는 그런 태도와 자세, 자기 사리사욕이 아니라 정말 청렴하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진짜 공직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반대 이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무원들이 충분한 처후와 또 보훈 이걸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해주는 것,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여러 공직자 처우 개선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고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출마할 때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약속들은 이제 거의 다 수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의원님에 대한 평가가 두 갈래로 크게 갈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원칙을 지킨 정치인이라는 찬사와 또 배신자 아니냐라는 조금 부정적인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조금 고민이나 마음고생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뭐 마음 고민이 없을 수는 없죠. 당연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내 생각이 과연 맞는 것인가 계속 되돌아 되묻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저를 두고 일각에서 배신자라는 표현도 쓰시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 배신한다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 국가를 배신하는 것이 진짜 배신인 겁니다. 그런데 12월 3일 윤석열과 또 윤석열을 따르는 자들이 했던 행동들은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겁니다. 그런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배신자들에게 저항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은 배신이 아니라 진정 어린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 날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추종 세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전형적인 반보수적 행태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길에 함께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네, 옳음을 추구하지만 용기를 못 내는 분들이 세상에 참 많잖아요. 그런데 네. 그걸 시범으로 보여준 분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늘 스스로 되묻고 있습니다. 과연 저의 생각과 행동이 정말 옳은 것인가? 중요한 것은 항상 되묻고 잘못되었으면 다시 바른 길로 고쳐갈 수 있는 노력과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스스로를 좀 지켜가면서 가겠습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원님의 삶을 지탱해주는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보면서 진행하는 코너가 있는데요. 네. 내 인생 내 컷이라는 코너인데 그런 게 있어요? 네. 중요했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언젠가요? 사실 알고 있는데 워낙 유명한 사진이어서. 언제예요? 언제지? 저게 나는 보수주의자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당시 사진입니다. 저 기억납니다. 나는 보수주의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네, 할 때 맞습니다. 그때 그 사진인 것 같네요. 윤석열 네. 탄핵해야 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나설 때 사진 같습니다. 네. 네.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보수주의자라면 우리 사회가 합의한 가치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합의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로서 당연히 앞장서 나서서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리고 또 보수주의임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한민국의 많은 보수주의자들께서 함께 윤석열 탄핵에 나서 주시기를 호소하기 위해서 그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왜 저게 중요했냐 하면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윤석열을 탄핵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8표의 탄핵 찬성표를 만들어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좀 저런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던 그 순간 같습니다. 12.3 비선겸 사태 이후로 의원님의 삶에 변화가 크게 생긴 것 같아요. 인지도도 그만큼 많이 높아지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탈당의 압박도 있었고 심지어 정치 후원금도 끊겼다고 들었어요. 그 당시 상황이 정확히 어땠나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가 참 불편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탈당 요구가 있었고 또 제 지역구가 또 보수 성향이 강한 제가 여기 보수라는 이름을 쓰고 싶지는 않은데 네.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적 경제적 괴롭힘 또 뭐 그때는 근데 좀 그것이 괴롭다라는 생각을 할 여유조차도 없었습니다. 다만 제 주변 분들이 저로 인해서 고통받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지금도 참 송구한 마음이에요. 저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초와 비난을 겪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과 송구함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께서 이 장면을 저를 포함해서 생생하게 특히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사진도 보겠습니다. 네, 이건 5.18 광주 5.18 묘지를 참배한 사진인데요. 네. 이때 제가 알기로는 울산 구민들의 반발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울산뿐만 아니라 제가 그때 국민의힘에서 저 철저하게 혼자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뭐냐면 광주 민주화묘지를 참배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12.3
내란의 밤 때 목숨을 걸고 계엄을 풀어야겠다라는 결기가 나왔던 것이 80년 5월 광주의 그 우리 역사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그런 일이 당연히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탄핵이 만약에 부결된다면 반드시 목숨으로라도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결기를 가졌었는데 그것도 80년 5월의 광주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저한테 결기와 용기와 또 결정과 결심을 준 그런 제 가슴에 새겨진 도시가 광주입니다. 그런데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세력이 탄핵 반대 집회를 하면서 계엄군을 옹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한파에서 광주 민주묘지를 가게 되면 너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 이제 우리의 적이다. 너는 국민의힘에서 철저히 이제 외톨이다. 너 혼자서 그렇게 했으면 결국 정치적 공격, 법적 공격, 명예적 공격, 사회적 공격을 받아서 무너질 건데 그런 자살 행위를 선택하지 말고 가지 말고 기다려라.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또 옳은 일이고 또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되더라도 또 그걸로 제가 감당하지 못할 공격에 직면하더라도 나는 가야겠다. 정 안 되면 내 발로 기어서라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라서 혼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고요. 근데 다행히 전날 소방 공무원들과 또 울산에서 저랑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순간이었고 민주묘지에 갔을 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민주 선배님들께서 저를 격려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민주주의를 단단히 지켜가겠다. 그 다짐을 더했고 앞으로도 그 다짐 꼭 지켜가겠습니다. 네, 많은 감정이 교차했던 소중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때가 제가 정말 거듭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철저히 외톨이가 됨을 스스로 선택하는 순간임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모든 걸 걸겠다라고 다짐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사진도 네. 보겠습니다. 올해 5월 탈당을 선언하셨어요. 탈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있었으니까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당헌에 따른 정상적인 보수 정당으로 기능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 야당으로서 그 제 기능을 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지속적으로 탈당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당하지 않고 도리어 당을 정상화시키고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지요. 급기야 대선 후보로 나선 사람이 비상계엄에 책임 있는 국무위원 출신이고 또 탄핵에 반대했던 어떻게 보면 가장 반보수적, 반민주적 인사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나섰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함께 할 수 없는 마지막 선을 넘어버린 거죠. 2025년에 보수라고 하는 것은 반공보수가 아닌 민주보수여야 합니다. 그런 보수의 길을 지키겠다라는 선언과 함께 탈당을 했었습니다. 저때 제가 저대로 세운 원칙이 그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힘에서 탈당할 때에 탈당 여부만 생각하지 그 이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정당 가입은 서두르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저한테는 뭐 민주당을 가는 길, 개혁신당을 가는 길 또는 제3의 당을 창당하는 길 아니면 무소속으로 남는 길 이렇게 네 가지 길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생각을 아직 깊이 있게 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입당함으로 인해서 정말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스스로 알고 있었지만 이게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공격도 어떤 비난도 감수하겠다라는 생각으로 5월 18일 기습적으로 사전 예고 없이 광주 5.18 민주화 묘역 앞에서 민주당 입당을 선언했고요. 광주 민주화 묘지 앞에서 입당 선언을 한 이유는 민주화 선배님들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는 다짐을 울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렇게 옷을 벗고 입당을 했네요. 저거는 아마 5.18 다음 날 5월 19일 정도일 겁니다. 네, 저 때 너무 결의에 찬 표정이 인상적입니다. 네, 그러면 내 인생 내 컷 사진들을 통해 의원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현재 이재명 정부가 123개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죠. 사실은 지정학적으로, 외교적으로도 힘들고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요. 경제, 무역 환경도 힘들고 내부 경제도 힘듭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위험이 세계에서 가장 높죠. 미국과 중국이 직접 충돌하는 지역이면서 바로 러시아와 일본도 이웃하고 있습니다. 세계 4대 열강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지정학적 충돌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위기와 잠재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기를 잘 대응하지 못하고 대결 구도로 가버리면 위기가 극대화되면서 국가가 위험에 빠지게 될 겁니다. 반대로 이 지정학적 요소들을 잘 조율해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우리가 조율점을 만들고 조화를 만들어낸다면 세계의 평화와 문화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경제 불안전성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경쟁력을 유지해야만 하고 세계 여러 국가들과 소통해야만 하는 이유도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평화 지향적인 또 세계의 여러 가지 역학관계들을 조율하고 조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국가로 거듭나는 그런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것을 아주 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할 법한 질문을 제가 또 드릴 텐데요. 보수도시 울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조화를 어떻게 잘 지키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변한 게 없어요. 제가 변했다니 변한 건 없고요. 저는 기회 닿는 대로 국민의힘을 지지하셨던 분들 또 스스로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보수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보수주의자라는 얘기를 하려면 보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연히 진영으로 나눠져서는 안 되죠. 보수주의자라면 보수의 기능이 무엇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뭘 해야 하는가를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울산의 이제 여러 보수주의자들이 진정한 보수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저를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걸 통해서 많은 정치 지형의 변화 나아가서 사회 문화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영남의 국회의원이지만 광주를 가슴에 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보수 지역에서 보수 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지만 동시에 제가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조화와 조율, 생각의 다름을 통해서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촉매제의 역할을 제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방금 보수주의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보수주의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보수도 진보도 기능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사회의 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그 사회의 틀은 뭐냐 하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의한 공통 가치입니다. 그 공통 가치가 명문화되어서 함축되어 나타나는 것이 헌법입니다. 그럼 달리 말해서 헌법 가치를 지키려고 애쓰는 것, 이걸 통해서 사회의 통합, 사회의 안정, 사회의 공정성 이런 것들을 지켜가는 게 보수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면 보수주의자는 당연하지만 갈등과 혐오를 배격합니다. 통합과 조화, 조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갈등과 혐오와 정쟁으로 정치하는 것은 반보수적인 행태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는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헌법가치 준수에 나서야 됩니다. 진보는 반대죠. 시대 정신을 고민해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지금의 시대에 바꿔야 할 테마에 집중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보는 계속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진보의 이런 창의적 혁신적 도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새로운 가치로 받아들이면 그건 다시 보수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포용성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보수는 그래서 포용성이 중요하고 진보는 도전하는 개혁적 노력, 창의적 노력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는 보수에게 생명력을 주고
보수는 진보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는, 진보의 도전은 사회에 충격을 주거든요. 그 사회의 충격을 완화하고 받아들이고 충격을 소화할 수 있는 게 보수의 또 능력인 겁니다. 같이 굴러가는 수레바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참칭하고 곡해해서 진영으로 나눠서 원수처럼 싸워버립니다. 이건 보수와 진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울산과 연이 깊으신 만큼 네. 울산 구민들에게 한마디, 마음을 전하는 한마디를 한다면 어떤 말씀을 꼭 해주고 싶으신가요? 울산은 대표적인 산업도시입니다. 하지만 기존 산업 이제 한계에 봉착했지요. 울산은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번영하는 국제도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쇠락하는 지난날 영광에 잠든 도시가 될 것이냐. 시민들께서 현명하고 용기 있게 역동적인 울산을 함께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정치가 기능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영으로 갈라서서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하는가, 진지한 고민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이 주인이십니다. 시민이 움직여야 사회가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울산 시민들 제가 겪어보면 정말 위대하세요. 산업화 시대에 큰 역군이셨고 또 지금도 기적적인 성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위대한 역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울산을 어떻게 리모델링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하고,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정한 사회, 개방적인 사회, 포용적인 사회, 울산도 대한민국도 그래야만 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신자라는 낙인과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는 찬사, 그 극명한 평가의 중심에서 자신이 믿는 헌정 질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한 분, 김상욱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했던 신념의 무게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리더를 만나는 더 인터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